세팅한 게 맞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데브 서찬을 운영하고 있는 서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처음 딱 찍게 됐는데 뭔가 브이로그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가로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쌓여 있고 약간 이걸 좀 뭐 해커톤 때마다 찍고 프로젝트 할 때도 찍고 연구할 때도 찍고 뭐 순간 영상들은 한 7천 개 정도가 있어요. 이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근데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하면 이게 또 불편한 게 제가 좀 주로 인스타그램 릴스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 세로 영상? 네, 릴스를 많이 올리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영상이잖아요. 가로 영상. 그렇다 보니까 음,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뭐 가로 영상 찍다가 세로 영상 찍다가 가로 영상 찍다가 세로 영상 찍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올리다가 약간 네, anyway 어쨌든 핑계거리였고 그러다가 그럼 이제 진짜 이게 미국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 미국에 와 있으면 친구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이런 거 좀 올리면 괜찮겠다 생각 들어서 브이로그 한번 진짜 제대로 시작해보자 유튜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시작할까 했을 때 되게 보통은 그 FAQ? 아니 FAQ는 미리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고 FAQ가 Q&A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Q&A로 어떤 질문이었고 어떤 답변을 받고 네, 이런 걸 많이 하길래 그러면 나도 Q&A로 하면 되겠다. 네, 생각을 해서 이제 Q&A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하고 Q&A 제가 질문 받은 것들, 좀 대표적인 것들, 네, 좀 얘기 나누고 오늘 일단 브이로그는 일단 올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좀 잘 해볼게요. 근데 카메라가 많이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찍고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제 본명은 서희찬이라고 하고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그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고 로보틱스 학회라고 하죠. 네, 학회에서 그 보드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BIG 그룹에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풀네임으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그 로보틱스 인스티튜트 보드 인텔리전스 그룹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를 하고 있는 서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기보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지금이 3월 9일, 일요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3월 10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서 3월 3일에 미국에 와서 이제 집도 못 구하고 왔어요. 네, 집도 못 구하고 와서 에어비앤비 네, 한국에서 일정이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못 구했고 이제 여기 와서 집을 구했죠.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한 5일 정도 했는데 제가 월요일에 왔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고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이제 그냥 우당탕탕 딱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오고 다음날 이제 좀 뒤찾으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직접 가보고 내일부터 여기 살래 해서 이제 목요일부터 입주를 하면서 금토일 네, 이렇게 목금토일 네, 이렇게 이제 그 에어비앤비 놔뒀던 제가 그 짐도 이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캐리어 2개 뭐 백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무게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추가금 또 내면서 20만 원이나 추가금 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 야금야금씩 옮기다가 이제 한 번에 커다랗게 이제 택시 타고 옮기고 네, 택시 비용도 비싸요, 여기. 공항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진짜 10만 원 냈다니까요. 네, 20분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면 또 안 좋은 게 이렇게 살다가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 비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럼 또 택시를 타요. 돈은 달러로 안 벌면서. 아휴,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안 돌아갈 생각이니까 네, 그런 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했죠? 자기소개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연구원 활동 외에도 나만의 네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시작을 해서 이제 팀을 꾸려서 지금 사업체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포토부스 어플리케이션이라 보면 돼요. 나만의 네커 포토부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사람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아이패드나 아이폰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포토부스를 지금 미국 와서도 계속 이 리더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브 서찬이라는 SNS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데브 서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워가 2만, 네, 20K 정도 되고, 요걸 좀 주로 올릴 수 있었던 게 다양한 게 있었지만, 이제 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나만의 네컷을 토대로 약간의 바이럴이 나면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좀 팁을 나눠주는 형태로 좀 운영이 됐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개발을 못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약간 이 미국 온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리소스가 심해요. 뭐, 어떤 식으로 심하냐?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제가 못 알아봤다 했잖아요. 근데 집을 알아보기 전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취방 빼야 되죠? 근데 자취방 빼는 거 정신없지. 짐 치우느라 정신없지. 그리고 또 뭐 했더라? 어쨌든 그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굿바이 하고 챙기고 또 비자가 정말 빡세요. 비자로 다음에 따로 한번 할게요. 비자 진짜 힘들어요. 네. 비자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네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영어 못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2주 동안 개발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팔로워가 쭉쭉 빠지더라고. 개발 안 해서 그런가? 네, 개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개발 인스타니까 당연하죠. 근데 개발 영상을 안 올리고 좀 여행 좀 많이 다녔어요. 네, 언제 제가 일본 여행을 또 다시 편하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래도 이 중간중간 이제 개발 못하더라도 좀 상황 공유하고 싶어서 좀 집 꾸미는 거나 이런 거 올렸는데 팔로워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개발해서 개발 영상 올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카메라 각도가 이게 맞나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옛날에 48kg? 근데 그 정도 좀 말랐었는데 50kg? 근데 지금은 완전 후덕해져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SNS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와 함께 이제 또 뭐하고 있죠? 음, 그 카카오와 함께 구름톤 유니브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미국에 와서도 좀 미국 시장을 이제 좀 확장하고자 약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이것만의 스토리로 따로 떼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름톤 유니브라는 걸 지금 사기째 네,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소개는 여기서 끝이 났고, 음, 또 어떤 얘기를 저가 제가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지금 3월인데 저번 달 네, 말에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생 졸업하고 바로 이제 미국 연구원으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어, 제가 유학 간 건 아니에요. 유학 가기보단 해외 취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학이란 게 석사, 박사 네, 이런 걸 붙어서 가는 거잖아요. 전 아직 결과가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원래 계획이 이번 연도 9월 달에 지원해서 가는 거였는데 조금 좋은 기회로 미리 와서 연구원을 일하다가 9월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가지고 네, 지금 미리 와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유학보다는 해외 취업으로 해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좀 지금 제가 연구하는 분야 로보틱스의 그 봇 인텔리전스 쪽인데, 근데 그쪽에서 좀 문화 평양과 관련된 걸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 중에 좀 이 편향적이지 않는 좀 모델을 학습시키고 조정하고 약간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제가 근데 이전에는 뭘 했냐? 네, 전 여기가 미국 집이 안 좋은 게
참 위에가 나무 바닥이고 나무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해도 소리가 나서 싫어요. 네, 거슬려요. 옆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 keep going 하자면 저는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좀 개발 쪽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스타트업도 이제 부대표로 운영을 하면서 한 2년, 1년 반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 이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정말 많이 했고 웹 개발도 많이 했고 외주도 많이 꽤나 했고 네, 그리고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해커톤도 꽤나 많이 참여하면서 많이 열었었고 네, 그런데 이 연구원으로 되게 된 계기는 이것도 나중에 하는 게 낫겠죠? 오늘 일단 Q&A다 보니까 네, 그러면 Q&A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많은 그걸로 이제 개발자 되기를 결심한 순간과 왜 개발자가 되고자 했냐가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약간 유튜브에 그 하마터면 의사 될 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제 영상 세미나 영상 중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제 원래 꿈은 의사였어요. 네, 의사가 되고자 좀 했었고 근데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제가 좀 말이 또 길어지는데 음 원래는 그걸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꿈은 바둑 기사였다가 그러다가 게임 개발자였어요. 네, 게임 개발자. 왜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로프트라고 있는데 거기 아스팔트나 아니면 모던 컴뱃이나 약간 히어로즈 오더 인 카오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 개발자가 돼야겠다 하면서 이제 게임 개발을 하려고 초등학교 때 봤는데 와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 소리지 하면서 포기를 했고 중학교 때는 그냥 재밌게 맨날 게임만 하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히어로즈 오더 인 카오스 중에 이제 어 그 팀에 어디 뭐 소속돼서 이제 뭐 e스포츠 대회도 나가보고 네 그렇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돼서 이제 좀 게임 싹 쳤고 수능 준비하면서 나 우리 집 가면 내가 의사 만들래 하면서 의사 가문 만들래 하면서 의사를 꿈꾸고 있다가 이제 내 뭐 재수까지 했고 의사 되고 싶어 재수까지 했고 그리고 재수해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갔다가 삼수를 이제 했죠. 바로 이제 군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서 이제 군반수를 하면서 이제 나는 무조건 의사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기 전에 제 인스타 스토리 하나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파이썬 F였던 개발자가 뭐 월천 개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파이썬 F였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전 정말 개발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삼수까지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먹고 살 게 코딩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코딩을 한번 마음 먹고 제대로 해볼까? 라고 이제 이때 23살에 처음 생각을 했어요. 네. 23살에 처음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23살에 이제 한 3월부터 2, 3월부터 코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점 그 제가 만든 그때까지는 전 알고리즘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준이나 약간 이런 걸 많이 풀었었는데 알고리즘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테스트 같은 것도 계속 막 보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가 프로그래머스나 그때 막 백준 이런 거 싹 다 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고리즘 온갖 책 다 뒤져보고 책으로 공부하고 하다가 점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남은 게 코딩밖에 없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해온 거는 수능이었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하듯이 코딩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할 만한 거예요. 한 과목이 한 개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언어가 여러 개고 플랫폼도 여러 개고이긴 한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분야 안에 속해서 있는 다양한 것들이잖아요. 그 국어나 수학처럼 그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뭔 소리예요? 연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 보니까 이걸 코테 공부를 쭉 하다가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웹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웹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든 게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부모님이랑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정말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그냥 저는 컴퓨터로 뚜닥뚜닥해서 만들었는데 공짜로 배포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온 세상에 퍼트리스가 그 가족한테 가고 친구한테 멀리 있는 친구한테 가고 친구가 열어보고 제 걸 써보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하면서 점점점 만들다가 뭔가 이 개발자라는 거에 있어서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풀어내서 이 세상을 개선시키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거창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예요. 제가 근데 앞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5분인데 20분 안으로 컷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 딱 세 개만 두 개, 세 개? 세 개만 할게요. 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외에 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좀 독학으로 아니면 수업으로 했는지인데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외주나 이런 개발했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학교가 쓰레기냐 그래서 이제 뭐 별로냐는 아니고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이 제 혼자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학교를 가냐? 이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건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는 게 추천하는 게 그 환경이란 게 갖춰져 있어요. 이 제가 간 곳이 그렇게 막 좋은 대학교는 아니죠. 저희 나라에 얼마나 좋은 대학교가 많아요. 근데 이 동국대학교까지만 가더라도 이 환경이란 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는 것 자체에 제 혼자가 아닌 거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풀이 저는 취업을 바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고, 물론 제가 바로 취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들이었어요. 네, 좋은 기회들이었고, 그 풀 안에서, 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좀 더 로우한 레벨이었거든요. 저는 아까 멀티미디어 공학과라고 했는데, 결국 저는 전과를 했어요. 전과를 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를 했고, 음, 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전과를 했고, 컴퓨터 공학과 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잖아 뭐래요 컴퓨터 그 전공을 했죠 전공을 했는데 그 좀 로우 레벨이 같은 거 뭐 어셈블 언어나 아니면 좀 형식 언어 아니면 좀 그 컴퓨터 구조 구성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은 학교 아니면 배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학교에서 대면으로 이런 거 무조건 흡수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개발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 각각을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두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그 웹 개발자, 앱 개발자가 될 거고 뭐 백엔드 자바 스프링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자바 스프링 안 가르쳐주니까 학교 수업 때려쳐 필요 없어. 그 실용적이지 않은 것만 가르쳐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 이상으로 만약 본인이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결국 이 근본 근한이 되는 것들이 밑바닥부터 쌓여 나가야지 그 쉽게 떠먹여 주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결국 이걸 기반해서 나온 건데 이걸 모르고 이걸 뒤따라 두고 이것만 알고 싶다. 이거는 그냥 그 네, 양아치 신보예요. 네, 양아치 신보. 그러니까 이 학교 수업을 저는 이제 뭐 성적이 그렇게 막 많이 좋진 않았는데 일단 그래도 성적은 안 좋더라도 일단은 제가 듣고 이해했어요. 네,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직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나름대로 이제 학교 수업과 별개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그럼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대학교라는 풀이 되게 좋은 게, 이 IT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 IT 동아리 제가 운영하는 그룹도 유니브나, 아니면 GDSC, 네, GDSC도 있고, 네, 뭐 다른 UMC, CMC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동아리가 많잖아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 이 같은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해커톤을 나갈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 해커톤 나가면서 저도 이제 직접 제 아이디어 빨리 만들고 배포하고 공유해보고 그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 그 동아리에서도 이제 같이 매주 정기 세션 같은 거 모임 만나고 하면서 이 쌓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네, 쌓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동아리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네, 인터넷 서칭 저때는 이제 GPT가 없었어요. 네, 챗 GPT가 없었는데 그래서 서칭을 주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검색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머릿속에 휙 하나가 지나갔어요. 약간의 그 통찰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물론 저도 아직 주니어긴 해요. 주니어긴 한데, 약간의, 이거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이제 좀 갖춰지는 순간부터 뭔가 다음 스텝으로 점점 나아가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주니어, 이제 그러니까 좀 개발을 배우고 있으시면 조금 공감하실 텐데, 이게 남들은 되게 뭔가 하나를 만들 때, 빨리빨리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치는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또 빠른 학습법이랑 뭐 느린 학습법 제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게 그 강의를 보고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뭔가 성과가 나오고 하면 물론 뿌듯하고 성취감이 높죠. 근데 그만큼 휘발성이 심해요. 그리고 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공부를 하기보다 본인 스스로 이걸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왜 필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주변 애들은 뭐 스프링 벌써 강의 뭐 여기까지 봤다는데 나는 여기까지 아직 이해 못해서 2강까지 못 봤는데 난 어떡하지라는 케이스나 아니면 뭐 요즘 리액트도 하고 넥스트도 하고 뭐 또 있나요? 뭐 뷰는 뭐 하나요? 네, 뭐 뷰하고 근데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하고 또 뭐 이런 또 다른 서드 파트 나왔는데 뭐 이런 리액트 쿼리도 써봐야 되고 막 이렇게 뭐 주스탄드도 써봐야 돼 상태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도 금 안에서 처음 여기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 단순하게 이게 요즘 유행에 쓰기보단 이게 왜 나왔을까를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이 개발자로서의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3000% 빠진 것 같은데, 어,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독학을 시작할 때 그거 관련된 유튜브. 근데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 쫙 뒤져보고 한국어로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거면 영어로 검색해서 봐요. 영어로 그 유튜브에서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인터넷에 구글 서칭을 해요. 근데 서칭하면 미디엄이나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나 뭐 기터브나 이런 거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이슈단 것들 코멘트 싹 읽고 그렇게 쭉쭉 그 코드 읽어보고 다 뜯어보면 결국은 다 이해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공식 문서를 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서 네, 공식 문서 그 기반에서 뭐 미디엄도 보고 다른 것 블로그도 보고 뭐 레딧도 한번 쓱 뒤져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이라면 네. 그리고 만약에 AI 같은 경우에 논문 요즘 다 나와 있죠. 오픈 소스잖아요, 논문이. 그 논문 읽으면 돼요. 네, 읽고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AI를 그렇게 막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로드맵을 요청하셨는데 솔직히 로드맵이란 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뭘 하면 되는지가 문제죠. 근데 저는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제가 따라갔던 로드맵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일 처음 시 언어를 배웠습니다. 네, 학교 수업 말고 제 독학으로 간직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 윤성우 열혈시 그 책을 보면서 한 3회독, 4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코드 다 쳐보고 문제 풀어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그 오렌지 미디어인가 거기서 영상을 무료로 영상이라 네, 그 강의 무료로 주거든요. 그 책 사면 1년인가 주는데 1년 보고 네, 1년인가 주는데 1년인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걸 주는데 그거를 보고 3, 4회독을 하고 이제 시언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때 이제 자르구조 윤성의 열혈 자르구조 사서 자르구조 하고 그다음 윤성의 열혈 시풀풀인가 그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시풀풀 보면서 그 100중 문제를 시언어로 쭉 다 풀었어요. 네, 시언어로 쭉 풀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파이썬 F를 받은 만큼 파이썬이 되게 저한테는 그 좀 무서움이었거든요. 트라우마였는데 이 트라우마를 이기고자 좀 파이게임이란 걸로 이제 파이썬 책을 좀 전 책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좀 책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책 따라 약간 다 쳐보면서 파이게임으로 게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릴 때 게임 개발자 되고 싶었는데 하던 꿈으로 이제 유니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니티 C샵을 쓰면서 유니티를 좀 하다가 이제 어,
그 동기 중에 좀 게임 개발 관심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야 우리 인디 개발자 하자 하면서 게임 개발 프로젝트 하다가 이 SSC란 걸 모르고 그냥 도트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 농구 게임 만들려고 했거든. 농구공 만들 때 현타 와가지고 야 접어 하면서 접고 네 그러고 이제 그때쯤 이제 웹 개발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있는데 네, 디지털 노마드 그 니콜라스 네 그 강의를 정말 저는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그분이 정말 전 좋아요. 네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어요. 네 재밌게 그래서 그분 강의에서 그 카카오 만들기 뭐 그게 있는데 그거 친구가 이제 하나 뭐 사줘가지고 나 사줬기보다는 같이 공유해서 봤죠 몰래 불법인가? 음, 뭐 한 계정으로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네, 쉐어해가지고 봤는데 죄송해요. 네, 이거 뭐 잡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네, 뭐 6년 전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구매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고 네, 그걸로 이제 쭉 HTML, CSS, JS, 카카오 그걸로 뭐 HTML, CSS만 다 네, 그걸로 이제 쭉 하는데 그 카카오 클론 코딩 하면서 카카오 그냥 뷰만 이제 짜그리 따라 만드는 거 하다가 그 무료 강의 중에 뭐 캔버스 만들기 뭐 어떤 거 만들기 어떤 거 있는데 그걸 싹 다 보면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때쯤 MBTI 유형 테스트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구름 에듀랑 인프런에 아마 그 MBTI 테스트 만들기라고 있는데 아마 그 영상 올리신 강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좀 따라 만들어 보다가 이거 내가 좀 운용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 다른 테스트 만들어 보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그 장고 그 DRF라고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발음 구린 거 죄송해요. 네. 그 레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API 같은 거 좀 만들어 보다가 어 근데 확실히 재밌는 건 프론트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장고에 MTB라고 있거든요. MTB 그 모델 템플릿 뷰라고 좀, 내부적으로 그냥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아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건데, 그냥 그 MTB라는 걸 좀 써가지고, 좀 사용을 했고, 근데 이게 영상이 이렇게 길어진 게 맞나? 브이로그보다 더 짧던데. 어쨌든 네, 뭐 빠르게 듣던가 넘어가던가 해주세요. 네, MTV란 걸 했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MTV라는 거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져가지고. 네, MTV라는 걸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리액트라는 걸 접하게 돼서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 써가지고 이제 그전까지 JS를 했거든. 그렇게 리액트를 활용을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내가 뭐였더라? 스위프트를 했어요. 네, 스위프트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 좀 하고 싶어서 스위프트 좀 쫙 하다가 다시 리액트로 돌아와서 JS 하다가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플러터를 좀 하게 됐어요. 네, 플러터를 조금 하다가 네, 플러터로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갔던 게 플러터는 이제 좀 다트로 냈었거든요. 네, 그러고 다시 좀 돌아와서 넥스트 네, 넥스트 사용해서 뭐 JS, TS로 이제 좀 웹 개발 쭉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그 랭체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최근이나 작년에 랭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좀 AI 좀 시작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그 중간중간 빼먹은 게 뭐 자바 스프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자바 스프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뭐라 솔직히 얘를 기를 못 해드리고 근데 자바는 제가 그 학교 수업에서만 해봤는데 그때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뭔 시험이지? 심화 프로그래밍? 네, 뭐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압도적 1등.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네, 객지에서 객프라고 하죠. 객프에서 네, 1등, 자바 1등.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바랑 인연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이제 뭐 스위프트 UI 스위프트 UI 배우고 그 보면 좀 뭔가 이게 배웠던 것들이 이걸 해야겠다 해서 배운 것들보다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저희 로드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좀 마지막에는 지금 이런 제가 배웠던 좀
개발적인 프레임워크, 서비스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들이랑 그 AI랑 같이 융합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 AI가 그냥 단순히 논문에 있고 단순히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가 실제 세상에 나오고 활용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접목시키면서 좀 접목시키는 걸 기반해서 네,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질문 두 개, 세 개밖에 답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좀, 학고부리 유튜버니까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Q&A 이번 거 좀 괜찮게 반응 나오면 시즌2 뭐 이런 것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습니다. 네, 빠이빠이.